어젯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팀으로서 실수를 저질렀고 까다로운 위치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설 것이며 함께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서포터 여러분이 자랑스러우며 곧바로 훈련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토트넘 파이팅! 지난 첼시전 패배 이후에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입니다. 손흥민이 직접 쓴 듯한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승패와 관계없이 첼시전의 분위기가 어땠고 팬들과 선수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데요. 토트넘 구단에서도 감동을 받았는지 손흥민 개인 SNS에 있는 글의 내용을 공식 채널에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메로가 거친 태클로 인해 퇴장을 당하고 우도기 역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지만 손흥민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메디슨이 발목 부상으로 교체되고 반더벤이 근육 부상으로 실려 나갈 때에도 손흥민은 전혀 짜증을 내지 않았죠. 다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말처럼 끝까지 팀의 승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전방에서 압박과 역습을 노렸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의 리더십입니다. 정말 구단과 선수는 물론 팬들까지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올 시즌 토트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실제 물리적인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로메로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3경기 추가 출전 불가로 울버햄튼, 아스톤빌라, 맨시티전 결장입니다. 그리고 경고 누적으로 나간 우도기 역시 울버햄튼전까지 한 경기 추가 결장이고요. 그리고 메디슨도 관리를 받아야 할 듯 보이고 반더벤은 안 좋다면 장기 결장입니다. 토트넘이 1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을 때에도 얇은 선수층이 약점이라고 지적받았는데 그 불안 요소가 대폭발하는 상황이죠. 일단 메디슨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엔지 감독은 경기 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메디슨은 발목에 충격을 받았다. 토트넘이 이미 한 명 줄어든 상황에서 몇 가지 변화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라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교체를 한 것이 아니라 로메로의 퇴장을 메우기 위해서였다고 했죠. 엔지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메디슨의 부상은 출전 불가 수준은 아닌 듯한데 하지만 더욱 부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울버햄튼전에는 선발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토트넘의 그나마 풍족한 포지션이 미드필더고 천만다행으로 벤탄쿠르가 일찍 복귀하면서 비수마, 사르, 벤탄쿠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메디슨의 주말 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체 자원을 쭉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첼시전에서 나온 부상과 출전 정지로 인해 수비수들의 숫자는 극도로 적지만 중원에서는 엔지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선수가 꽤 많다. 호이베르가 첼시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만큼 선발로 나설 수도 있지만 다른 후보들보다 공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다. 울버햄튼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는 벤탄쿠르가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호이베르보다는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와서 활약할 확률이 높다고 점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잊고 있던 선수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로셀소입니다. 로셀소는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준수한 공격 능력을 보여주던 선수인데요. 토트넘에서는 너무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자리를 못 잡고 임대를 전전했죠. 그러나 메디슨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벤탄쿠르도 선발로 나올 컨디션이 아니라면 로셀소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프리시즌에는 몇 번 나왔거든요. 이 매체도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로셀소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로셀소는 풀럼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전반전을 뛰었고 팀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휴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4경기 결장이었다. 메디슨이 결장할 경우 로셀소의 출전 가능성은 높다라면서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겁니다. 올리버 스킵 얘기도 조금 있긴 했는데 솔직히 메디슨 대체자로 스킵이 나오기는 많이 무리가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수비입니다. 수비. 반더벤, 로메로가 모두 출장 불가능한 상황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데요. 첼시전의 다이어가 뭐라고 좀 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뛴 건 분명 인정하지만 아무래도 절대적인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선발로 나오기는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첼시전 실점을 할 때 다이어는 모두 관여되어 있습니다. 첼시 공격수보다 현저한 스피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그라운드에 나서자 얼마 안 돼서 슈퍼 세이브 한 것도 하필 스피드가 느려서 운 좋게 얻어 걸리면서 방어를 하게 되었죠. 반더벤의 부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주말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올 시즌이 모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임대 중인 조 로든을 1월에 데려오자는 말도 나오고 있죠. 로든은 스피드도 빠른 편인데 현재 2부 리그의 리즈로 임대를 갖고 최근 레스터 시티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등당한 레스터는 일부 우승도 했다 보니까 13승 1패로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로드는 이런 레스터를 슈팅을 단 한 개로 막고 리즈의 1대0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출전 시간은 많이 부족했지만 웨일즈 국가대표팀에서는 꾸준히 출전했고 최근 임대 가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1월에 로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요. 리즈로 임대를 갈 때 중간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긴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2군 팀에 있는 2005년생 센터백 애슐리 필립스를 잠시 콜업해 쓰거나 나이어 벤 데이비스를 써야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에메르송이 센터백을 하고 벤 데이비스를 윙백으로 우선 울버햄튼전까지라도 버텨야 합니다. 황희찬에게 딱 1실점만 하고 토트넘 공격이 해결을 해주면 좋을 텐데요. 엔지 감독이 방법을 찾고 있겠죠. 그리고 살짝 희망을 준 건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사진 한 장이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손흥민과 반더벤이 훈련장에서 서로 애틋하게 손을 붙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오늘 새벽에 찍힌 걸로 추정되는데 영국 시간으로는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첼시전에서 반더벤은 전력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햄스트링 쪽을 부여잡고 쓰러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면서 실려 나갔는데요. 다행히 사진 속의 반더벤은 목발이라던가 부축해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잘 서 있고 손흥민과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죠. 때문에 부상이 혹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생각을 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영국의 언론인 폴 오키프에 따르면 아직 반더벤의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날 훈련에 포로, 히샬리송, 메디슨 이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증과 붓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밀 스캔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울버햄튼전에는 반더벤이 무조건 결장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주 응급 상황이었다면 금요일이 아니라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좋은지 나쁜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부디 4개월짜리 장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로메로 반더벤이 아니라 다이어 외에 한 명이라면 엔지 감독의 전술이 절대로 안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축구가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포로와 우도기가 마음껏 위로 올라갈 수 있던 건 다 로메로와 반더벤의 스피드를 믿었던 건데 첼시전 처음이라 그렇지 엔지 감독 5명이라도 공격 축구 하겠다고 한 건 지금처럼 무너져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상식 그 이상으로 잘 알 테니까 엔지 감독의 결정을 신뢰해야겠죠. 반더벤의 스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부정적인 예측보다는 긍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